본위원회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품샘 단가, 시장 표준 단가 등의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급 발생 부실 시공 사진과 철근 도출 부실 시공 사진, 그리고 안전 난간 때도 없이 철근을 시공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 도의회, 교육청 신청사 건설공사 현장인데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사 건설공사는 3,800억 공사인데도 이런 부실 시공과 안전시설 미비,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현장 노동자들 집회도 있었고, 안 그래도 여기저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현장을 감사도 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경기도 광급건설공사 현장은 각별히 좀 관심 갖고 저희가 좀 조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지금까지는 문제들은 또 시정했지만 앞으로는 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단계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일반 건설업체로서 원도급자이고 2단계는 1차 하도급 업체로서 일반 건설업체 혹은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3단계, 즉 오야지라고 하는 이사, 4단계, 즉 실행소장이라고 합니다. 5단계는 팀장까지 내려갑니다. 통상적으로 팀장이 보통 5 내지 20명을 거느립니다. 팀장 밑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3단계 이후부터는 개인이 임금을 중간 착취하고 말단의 근로자들은 모두 1차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로 되어 있어 서류상은 합법입니다. 그렇지만 오야지라고 하는 이사가 근로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어 임금을 중간 착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들어왔던 얘기고,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건설 비리를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 언제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좀 딴 데 좀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잘하셨네요. 지금 이제 다단계, 그러니까 이 다단계 하청 구조,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법에서 금지까지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최소한 4차례, 4단계까지, 뭐 심하게 5배까지 내려가고, 실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은 원래 도급 계약 금액의 60% 이하다라는 게 거의 통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저희가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정말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김에 제가 한마디 좀 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논의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공사비를 많이 책정하면 마지막 단계 노동자들과 마지막 단계 업체에 많이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첫째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떠냐면, 공사가액이 실제 적정 마진율 15% 이내 적정한 가격이라면 사실은 15% 받고 하청을 주는 순간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청이 어렵게 되죠. 근데 이 광급공사가 유난히 하청이 많은 이유는 실제 필요한 공사비보다 이 지급되는 공사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건설협회 대표하시는 분이 조선일보에 기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표준 품셈이 아니고 시장 단가로 공사 발주를 하면 현장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예를 들어 도서관을 짓는다, 일정한 설계 규모에. 근데 이거를 100억을 주면은 2만 명을 2,000명을 고용할 건데 90억을 주면은 900명만 고용하겠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건설공사라고 하는 건 발주된 내용대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싸게 발주를 받아도 원래 정해진 거를 만들어내는 게 도급계약이거든요.
근데 도급 계약을 해놓은 거를 돈을 많이 주면 지키고 돈을 적게 주면 안 지키고 투입되는 노동력까지 줄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철저한 감독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제가 네. 쭉 한번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모두 은밀히 겉으로는 사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인 전문건설업체와 팀 반장의 입장에서 공사 비용 절감과 자재 및 인력 통제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내국인 근로자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중간 착취를 하여 저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고 불법 근로자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 안전시설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28만 명으로 이 중 합법은 5만 명, 불법은 2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건설 현장에 감리를 민간 감리를 좀 이렇게 도입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논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약된 걸 그대로 이행하게 강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예. 그림 2는 과도한 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산업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림인데요.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무리한 공기 단축을 예방하는 적정 공사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당연합니다. 이게 실제로 특정한 설계된 예를 들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예를 들면 정말로 필요한 비용이 예를 들면 100억인데 그걸 80억에 발주를 하면 안 되죠. 그런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현재 광급공사 발주 시스템은 최저가 낙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낙찰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하청이나 재하청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익이 남는 경우에만 참여하고 이익이 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해야 될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 될 정도라면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지키기가 강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도한 저가 낙찰이 되지 않게 하는 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그림 좀. 예. 그림 3에서 보듯이 임금 체불, 내국인 일자리 감소, 산재 다발, 숙련 인력 기반 붕괴, 청년 실업 가중 등 다양한 폐해 원인으로 제살깎기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공사비라 노무비 부족이 꼽힙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70년간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긴 결과로서 시장의 실패로 보아야 하며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저가 수주 경쟁에 의한 공사비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말단 근로자의 임금 삭감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임금의 외국 인력 투입을 억제할 수 있는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대금 직접 지급, 인건비 직접 지급 제도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이 관급 공사 현장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 채용 문제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고용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지만 그들이 불법적으로 저가에 이게 고용이 되게 되면 국내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를 빚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나 단가가 워낙 낮으니까 결국은 다 밀려나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급공사 영역에서만이라도 정상적인 국내 노동력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림 좀.
그림 4에서 같이 공사비 부족에서 비롯된 폐해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적정 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원수급자가 이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증액된 공사비가 실제 도급 단계 말단의 근로제까지 적정 임금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최초 우리가 발주할 때 설계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실제로는 인건비를 착취하는 형태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그 도 또는 공공 영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이 네. 확정이 돼서 9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말씀은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나름 뭐 되게 자랑스럽게 잘한 제도라고 뭐 보고받고 있고 이 정책은 부도를 내고 중간 하청 업체들이 떼먹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임금을 받긴 받고는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도주하거나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시스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떼먹지 못하게 하는 효과 정도 있는 거죠. 예, 다음 그림. 예, 그림 5는 미국의 건설업과 한국의 건설업 사례를 비교한 것입니다. 미국 건설업의 프리베일링 웨이지 제도라는 게 1931년부터 80년이 넘게 적용이 되어 정착된 제도입니다.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적정임금 제도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혹시 지사님은 이런 제도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미국에 있는 제도는 못 들어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 강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검토하는 중인데 계약 특수 조건에 이걸 집어넣어서 강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뭐 저도 변호사여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근로자가 받아야 할 실제 직종별 적정 임금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공사비 부족을 철회하는 제살깎기 경쟁의 진원지인 도급 말단 단계의 근로자 간 임금 삭감 경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이 적정임금 제도인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연방, 주, 시 차원에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가 반영의 기준이자 지역별, 직종별 적정임금인데요. 공공발주자는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바로 이 적정임금이 프리베일링 웨이지 이상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3년마다 이거를 조사하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걸로 제가 11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입찰 경쟁에서 임금 삭감 경쟁을 억제해서 적정 노무비 및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도 최저가 낙찰제가 일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은 90% 이상인데 그 비결이 바로 프리베일링 웨이지 적정임금 제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국인 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을 촉진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인 프리베일링 웨이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임금을 지급할 바에는 내국인 숙련 인력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건설 현장에서 중산층 이상의 내국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도 건설공사 현장에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입찰 공고 시 적정임금이라고 하면 시중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지급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초래 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의원님의 이 제안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가장 많은 그 공사들이 그 프리베일링 시스템,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그 계약 조건에 넣어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다음 그림. 그림 6은 적정임금 제도 및 적정임금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수단인데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입니다. 발주자로부터 주계약자, 부계약자 1, 부계약자 2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공동도급을 체결하고 계약자 직접 시공 의무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임금은 시중 노임 단가를 기본급으로 해서 그 기본급이 포괄임금제를 배제하고 그 제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경기도형 표준 근로 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근로 일수와 시간을 측정하고 바로 이 대금 바로 시스템인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이 5가지의 행정 수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나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제도 만들어 보려고 신경 썼던 사람인데 제가 의원님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좀 있는데 법률적으로 상위 법령이 없더라도 경기도 단위에서 뭐 조례든 계약 특수 조건이든 아니면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가능한 것들은 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조금은 긴 일문일답을 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논의가 품셈 단가냐 시장 표준 단가냐 이런 논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정임금 줄 것은 주고 적정공사비 줄 것은 줘서 건설공사 현장을 선진화시켜 나가자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건설공사 현장 선진화 5대 혁신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2.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적정임금 제도 확립 적정임금은 시중 노임단가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근절 4.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공사 현장 확립 5. 적정공사비 확보 이상 5대 혁신정책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한 5대 혁신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아주 훌륭한 제안이셔서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만일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거기서 생긴 돈을 건설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또 하나의 본질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오늘 지금 말씀드리기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서에서 3년치의 노인정, 어린이집, 도서관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를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성남시는 되게 500만 원대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근데 다른 데들은 물론 500만 원짜리 조금 소수가 있긴 한데 대개 700, 800, 900, 10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어린이집, 똑같은 경로당, 똑같은 도서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50% 거의 100% 가까이 더 지급한 그 경로당 도서관 이게 과연 2배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정하게 주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럼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표준 시장 단가냐, 표준 품셈이냐라는 논쟁인 거예요. 표준 품셈은 적정 가격이고 표준 시장 단가는 저가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한 논쟁은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적정 공사비를 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5가지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우리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건설공사 현장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대책은 청년층이 바라는 직업 전망과 사업주가 바라는 교육 훈련의 현장성, 양자 모두를 충족시켜야 성공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양자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하기 쉬운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적정임금 제도 도입과 함께 교육훈련에 현장성 있는 경기도 명품 건설기능학교를 시범적으로 설립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게 저희는 만약에 여기서 훈련된 분들이 안정적인 건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투자해야 된다는 게 되는 게 맞죠. 뭐 전 공감합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설 현장의 인력들을 저가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불법 고용된 사람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건설 노동 현장에 직장을 얻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실제로 건설 현장의 인건비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그 시공사는 좋겠지만 실제 국민들의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사라져 버린 거죠. 특히 젊은이들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내국인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 의원님 제시하신 거 그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고, 그런데 거기에 일할 사람이 기능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해야죠. 예. 동의합니다. 예. 건설공사 현장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갖고 네.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